안녕하세요. 또 발랄하게 이은경입니다. 주말이시죠?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주말이니까 주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주말에 아이들 공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주말까지 시켜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시키기를 권해드립니다. 목표가 명문대라서가 아니고요. 목표가 서울대라서가 아니고요. 주말까지 그 리듬을 잃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평일이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주말 내내 외식을 하다가 평일에 밥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또 한 끼 더 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말 내내 온전히 놀았던 친구들은요, 평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우리 친구들도 월요병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어떤 공부의 느낌, 그리고 공부의 그런 습관을 주말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은 점이 많아요. 첫 번째, 독서 시간을 주말에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주말이건 평일이건 가리지 않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뭐 잔소리 할 것도 없고 주말에 엄마 나 책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친구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를, 주말에 놀고만 싶어 하는 친구를 주말에 앉혀서 책을 읽혀야 된다 라고 하면, 거기다가 공부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요, 네, 사실 아이들도 부담스럽고 엄마도 부담스러워요. 주말까지. 그런데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시도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아이들을 설득했던 공부 습관 잡는 초기에,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들어서 사춘기에 이미 접어들어 버리면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자녀가 한 7살, 8살, 9살 정도다 라고 하시면요, 주말도 당연히 하는 걸로 지금부터 습관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려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은 고학년 친구라면요, 역시나 시도는 해보세요. 했다가 실패하면 그냥 슬그머니 좀 빼도 되니까요. 주말은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주말까지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니까요, 여유가 있고요. 아이들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잘 따라와요. 아이들은 너무 신기한 게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말이 아직은 먹히는 나이잖아요. 엄마 말이 먹힐 때 습관을 잡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서 주말에 학원 가라 그러면 힘들어하고 주말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지 말고요. 아이가 엄마 말을 그래도 잘 들을 때, 아직 초등 저학년일 때, 중학년 정도일 때, 혹은 아직 초등학생일 때 지금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말은요, 너무 빡빡하게 모든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 공부만 할 수 있나요?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아이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주말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밖에 외출이 많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 친구를 주말에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이냐. 먼저 아이를 설득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논리에 맞지 않는데 그냥 저는 그걸로 밀어붙였고 성공했어요. 아이 성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아이 모두한테 먹히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엄마 주말에도 밥 하는데 라고 했어요. 엄마의 일은 가족의 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가 주로 밥을 하고 남편이 주로 빨래를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예를 들었죠. 너네 주말에 그럼 밥 안 먹어? 엄마 주말에 밥 안 해도 돼? 엄마 주말에 설거지 안 하고 너네가 주말에 입은 옷은 너네가 직접 빨아. 주말에는 빨래를 너네가 알아서 하고 그 빨래를 개고 갖다 넣는 것까지 너네가 모두 다 해. 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말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마땅치 않다라고 약간 이렇게 궁지로 몬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다만 엄마도 이제 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니까, 엄마 주말에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준비하잖아, 그치? 엄마도 놀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저녁에 피곤한데 근데 저녁밥 하잖아.
그리고 주말에 우리 수영장 갔다 와서 또 밖에 나가서 놀고 와서 입었던 옷, 아빠가 세탁기 버튼 누르시잖아.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주말에도 자기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떤 가족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이들도 알아요. 내 친구 누구누구는 주말에 내내 노는 걸 알아요. 주말까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걔네랑 비교를 할 거예요. 왜 누구는 공부 안 해? 왜 우리 집은 주말에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비교를 할 텐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부모라는 사람은요, 계속 아이한테 말로 아이를 계속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머릿속에 바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를 계속 말로 설명을 하고 좋은 이야기들로 계속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주말에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너가 주말에 공부를 이어서 하는 것과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막 모든 걸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한테 막 이렇게 푸는 거예요.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그 공부를 이기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거창하게 그냥 설명을 하세요. 듣거나 말거나. 네. 아마 한 2, 3분 듣고는 그때부터 집중력이 흐려질 거예요. 아이들이 그다지 집중해서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하세요. 그러면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듣고 이거 뭐 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대신 이제 아이도 협상을 하겠죠.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세팅을 해놓고 나면요. 공부를 줄여줬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던 어느 주말 갑자기 외식 스케줄이 생겼어요. 그것도 한 끼, 그것도 두 끼 이렇게 생기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일단은 다 기본으로 하는 걸로 해놓고요. 주말이 다가오면 평일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말 공부를 하나씩 빼줍니다. 사실 주말에 공부 안 한다고 연산 두 쪽 안 푼다고 먼 일 나지 않아요. 아이 성적에 크게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습관을 잡아 놓으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아이들이랑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엄마 간에 큰 소리가 나고 감정을 상할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려는 거예요. 주말에도 이어서 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 주말에는 아이한테 좋은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던 장난감을 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다 같이 수영장을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말에 공부하는 걸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일기를 쓸 때도요. 사실 평일에 일기 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즐거웠던 일이나 기억에 강하게 남는 되게 좋았던 일이 평일에는 잘 안 일어나요. 학교? 매일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쓰기를 주말에 많이 이제 좀 충분히 아이가 평소에 일기를 뭐 한 10줄 한쪽밖에 쓰지 않았다. 혹은 이틀에 한 번, 혹은 평일 5일 중에 이틀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주말은 쓸거리가 많잖아요. 주말만큼은 일기를 꼭 쓰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쓸거리가 있는 주말을 활용을 하자면 영어 일기를 평일에 잘 못 쓰면 주말로 넘기세요. 주말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분명히 평일보다는 나을 거예요. 주말이 특별하지 않다 해도 평일보다는 기분이 훨씬 좋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즐거운 평일도 재미없는 주말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별로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말에는 꼭 쓰고 싶은 일들이 생겨요. 혹은 TV를 이렇게 볼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TV에서 재미있었던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 일기 양을 좀 늘려보시고 영어 일기도 평일에 많이 못 썼으면 그날 쓰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 책 읽는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현실은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평일에 독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으라는 거냐? 괜찮아요. 네. 꼭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안 먹었던 맛있는 걸 먹이고
안 해봤던 새로운 활동을 해야지만 주말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 주말마다 그렇게 이벤트처럼 보내는 게 결국에는 부모를 지치게 만들거든요. 아빠들도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같이 외출을 하고 또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지만 사실은 온전히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아무것도 외출 준비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돈을 쓰지 않으면서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너무 지겨워요. 그러면 저녁을 먹고 다 같이 산책을 나가는 거 정도만 해도요. 사실 주말은 아이들이 그렇게만 해도 학교를 일단 안 가기 때문에 해방감을 많이 느끼고 기분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걸 잘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별한 이벤트를 계속 해주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너무 진을 빼고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시고요. 때로는 우리 가족이 그냥 편안하게 하루 종일 보고 싶었던 TV도 보고 독서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루 외출하고 돌아오면 시간이 엄청 바쁘잖아요. 하루가 훌쩍 다 갔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이렇게 주말에 한 것도 없이 막 돈은 많이 쓰고 시간도 되게 많이 부족했고 일요일 밤이 되면 아이 숙제는 엉망이 되어 있고 늦게 들어와서 재우려고 하니까 이미 10시, 11시가 넘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늦잠은 예약을 되어 있어요. 이렇게 쫓기는 주말만이 그리고 막 스펙타클하고 되게 많은 돈을 쓰고 되게 많은 사진을 찍은 것만이 되게 알찬 주말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말을 계획을 하실 때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한 달이 4주가 있다면요. 주말 내내 뭐 하고 무슨 박물관, 다음 주에 무슨 박물관, 다음 주에 미술관, 다음 주에 뭐 수영장 이렇게 계획은 하지 마시고요. 4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온전히 집에서 가족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장소에서 뭐 더한 재미를 찾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던 게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핀란드의 교육을 이제 대해서 좀 알게 된 때부터였는데요. 핀란드는 북유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추워서 겨울이 되면 밖에 잘 못 나간대요. 그러니까 주로 겨울은 집안에서만 생활을 한대요. 온 가족이. 그래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시간 동안 가족끼리 계속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아니라는 전제 하에 주말에 집안에서 가족끼리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충분한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핀란드 교육이 이제 그게 토대가 된 거고요. 핀란드 사람들의 그런 높은 지식 수준, 그 다음에 독서 습관 이런 것들이 그 추운 환경에서 벌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외출이 자유롭지 않게 됐잖아요. 전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먼지는 있는데 그거를 불평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막 어거지로 이렇게 외출을 감행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끼리 집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에 이제 그런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주말에 집안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나가서 쓰는 돈보다는 집안에서 있으면 훨씬 돈 덜 쓰죠. 그러니까 뭘 시켜 먹고 반찬을 사다 먹어도 부담감이 덜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엄마가 잘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책을 뒤적뒤적 하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아이들이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평일에는 시간의 여유를 내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고요. 이제 뭐 보고 싶었던 뭐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도 있으면 집에서 좀 다운받아서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주말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에 뭐 이제 나갔다 왔든 어쨌든 간에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던 거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계속 독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기 뭐 수영장 갔다 온 거 영어로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이제 영어로 뭐야 이러면서 이제 영어를 쓰게 되죠. 재밌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연산 평소에 뭐 두 쪽씩 했었다면 주말에도 한 쪽씩은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주에 유난히 잘 못했던 공부 쪽이 있다. 이번 주에 유난히 수학 문제집을 좀 많이 못 풀었다 하면요. 주말로
이어서 주말에 약간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시죠? 일요일 밤에 무조건 빨리 재우는 거. 저는 그거는 정말 제가 학부모님 상담할 때마다 붙잡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일요일 저녁에 늦게 재우지 마세요. 그거만큼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네, 월요일에 안 그래도 학교 가기 싫고 몸이 무거운데요. 전날 늦게 자서 잠 자체가 부족하면요. 그냥 뻔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엎드려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눈은 풀려 있고 막 머리는 까치집을 해가지고요. 그냥 딱 봐도 쟤는 공부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말을 뭐 편한, 그러니까 뭐 좀 바쁘게 보냈건 아니면 정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건 상관없이 일요일 밤에는 무조건 일찍 자는 걸로. 네. 그걸로 아이들과 약속을 잡아 놓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매 주말마다 신랑이 하는 일이 없도록. 네. 그러니까 원칙, 큰 원칙을 엄마가 계속 세워 놓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지켜야 되는 거는 지키는 걸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이어서 공부하시는 거 네.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이의 반항, 거부감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주말 활용법. 책 많이 읽고 공부 이어서 하고 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온 가족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독서하는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